네, 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이상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이었죠. 며칠 전에 여러분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시험의 영어의 해설 강의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아마 그 문항수나 유형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었죠.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험에 처음 시험지를 열자마자 어법부터 시작해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좀 영어가 어려웠던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작년에, 3년 전이죠. 3년 전에 영어 시험에서 그 문항의 배열을 바꾸느라고 한번 뒤집어가지고 유형별로 모아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면서 학생들이 그때도 좀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네, 이번 시험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30문제가 총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어법 어휘에서 각각 2문제씩이 출제가 됐어요. 사실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좀 놀랐던 건 어법 어휘를 조금 줄이는구나 라는 네, 대입학 유형을 줄이면서도 어법 어휘는 좀 살릴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어법 어휘를 각각 2문제씩으로 줄여버렸죠. 흐름 한 문제는 그대로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건 대입학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8문제, 기존에 8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8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이제 뭐 그 안에서는 이제, 네, 각각 제목과 주제 유형을 하나씩 줄이면서, 네, 여기서 신유형 문제, 수능에서 21번 유형의 문제죠. 신유형 문제를 2문제를 넣어버렸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층 추론과 실용문, 사실은 지층 추론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층 추론은 그대로 살리네요. 그러면서 빈칸 추론 4문제가 들어갔고, 순서 삽입도 똑같이, 네, 작년에 똑같이 2문제씩이 들어갔고, 요약 문제가 들어갔죠. 장무 문제는 작년까지는 2문제씩 4세트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하나가 좀 빠졌죠. 네, 그래서 총 30문항을 맞춘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관학교의 어떤 그런 출제의 경향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만 놓고 보면 사관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빠른 시간 내에 영어 지문 읽고 필자 의도 파악해, 정확하게 파악해. 이 부분을 사관학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사관학교가 시간 압박, 학생들이 시간 압박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까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어떤 출제 시간이라든지 문항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어떤 뭐 총 문제라든지 줄인 부분이 없었다가 올해 처음 바뀌게 되면서 저도 어떻게 출제 기조가 좀 바뀔까라는 그런 기대감, 궁금함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거의 변함없이 네, 시간 대비 비율로 문제수를 줄인 거고, 그 다음에 출제 기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들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분석을 세부 유형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은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올해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법이랑 어휘에서 좀 문항수가 줄었죠. 사실 어법을 전통적으로 약하게 생각하는 그 학생들이 있고요. 또 어휘에서도 본인이 되게 약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각각 절반씩으로 절반이라고 하니까 네, 되게 크게 느껴지네요. 각각 절반씩으로 줄으면서 여기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어떤 난이도가 좀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소재나 또 어떤 그런 지문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했지만 근거가 되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실질 체감 난이도는 조금 줄어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입학 문제는 8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제가 올해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올해 수능시험, 올해 사관학교 시험에선 수능에 신유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고 되게 괜찮게 자리를 잡았고 또 학생들에게 변별력 있는 어떤 그런 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도 이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길 수는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올해 신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대입학 유형의 어떤 그런 난이도를 잡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의 명확도가 너무나도 빛났다. 네, 선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같이 사관 전략 강의에서 대입학의 접근 방법들을 같이 공부했었던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좀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하지만 소재나 또 어떤 그런 지문의 어떤 그런 구문이나 난이도 부분들은 줄어들지 않은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빈칸 추론은 4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작년과 난이도는 비슷했습니다. 사실 빈칸 추론에서 난이도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네, 선지에서 명확도가 너무나도 명확했다. 작년, 재작년, 최근 3년에 비해서 선지의 명확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면서 아마 이 부분들은 시험이 올해 새롭게 좀 유형이 바뀌면서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까지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출제진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빈칸은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 좀 쉬웠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작년보다 더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부분이 순서 삽입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순서 삽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잡아주면서 네, 난이도를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순서 삽입이 단절과 흐름 이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학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순서 삽입 문제와 선생님 덕분에 다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순서 삽입의 단절이 너무나 명확했다. 네, 이건 내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정리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문은 6문제가 출제됐는데 뭐 작문에서 보면 네,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비슷했다.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진짜 어려웠던 그 두 세트의 유형의 출제들, 뭐 어휘에서 빈칸 2개 뚫어놓고 들어가야 알맞은 어떤 어휘 골라라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좀 빠졌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문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학생들이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시험이 작년 시험에 비해서 지문의 소재 같은 부분들, 어떠한 그런 구문의 레벨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과 좀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잡고 갔었다. 하지만 선지의 근거가 너무나도 명확해지면서 특히 대입학과 어휘와 그 다음에 빈칸에서 선지의 어떤 그런 명확도가 너무나도 명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레벨을 좀 떨어뜨린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의 전반적인 난이도도 최근 2년간에 비해서는 소폭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휘의 난이도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우리가 어휘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사실은 재수생보다는 재학생들에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 뭐 각종 어떤 그런 커뮤니티들의 학생들의 어떤 그런 영어에 대한 총평이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어떤 학생들은요, 저 영어가 진짜 어려웠는데, 맞아요, 영어가 어려웠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번 영어 진짜 쉬웠어요. 근데 그냥 풀리던데?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어떤 양극화가 되게 심했던 시험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양극화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영어가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아마 재수생과 N수생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미 시험을 한 번, 두 번 겪어보면서 영어가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했던 학생들, 기초를 탄탄하게 닦았고 해석 연습과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을 명확하게 풀면서 준비했던 학생들에겐 이번 시험은 좀 평이하게 어떤 고난도 부분들이 빠진 어떤 평이한 시험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학생들은 영어의 절대평가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 때문에 영어의 절대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절대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영어에 대해서 어떤 좀 심각성을 많이 못 느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조금 소홀했을 거다. 영어 준비가 미진했을 거다. 이 학생들에게는 올해 시험은 작년, 재작년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뭐 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문제가 쉬워졌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점수의 양극화가 심해진 건 이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재학생 학생들이 네, 영어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하고 영어 공부에 좀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2023학년도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제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정리하고 총평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문의 논리전개 패턴을 체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사관학교에서는요, 출제진들이 명확하게 출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장들을 읽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라. 이게 사실은 사관학교의 가장 강한 출제 기조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필자 의도를 잡기 위해선 지문의 논리전개 패턴을 좀 명확하게 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명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만의 유형의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하셔야 됩니다. 대입학, 빈칸, 그다음에 사실 뭐 순서 삽입이나 나머지 유형들은 좀 비슷하게 수능과 비슷한 초점과 포커스를 잡고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대입학과 빈칸 또 나머지 부분 어떤 작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죠? 어떤 필자의 의도가 중요한 유형들 이 부분에서는 사관학교가 그 사관학교만의 어떤 지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 분석해서 이거에 맞는 대비 방법을 만든다면 아마 문제는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이 부분들을 좀 명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전반적인 레벨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휘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더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고3 될 때까지 수능 필수 어휘 무조건 암기하고 3학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2학기 동안 어휘에 좀 더 매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가 갖는 다의성에 좀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의 등급이 2등급 후반, 3등급, 4등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장 해석 연습을 좀 더 2학년 때까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총평을 좀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작년에 비해서 수능이 어떤 실질 체감률이 쉬웠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문의 소재나 어떤 지문 자체의 레벨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느낄 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정확하게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좀 쉽게 느껴졌을 거고, 그냥 고3의 어떤 그런 생활에 젖어 있던 학생들에게는 또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를 준비했었던 그 학생들에게는 이번 영어는 똑같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 그래서 영어는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다. 요렇게 해서 좀 총평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